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곰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무당벌레에 읽다가 멈췄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남편은 퇴근 무렵이면 내가 근무하는 은행 앞에 와서 나를 기다렸다. 우리는 분식집에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싼 방을 찾아다니며 미친 듯이 서로를 갈구했다. 싸구려 여인숙 숙박비도 아까워 한 달이 지나갈 무렵에는 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만 받는 지하 월세방을 얻었다. 순서처럼 아기가 들어섰고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 이듬해 나는 100일이 안 된 아기를 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편 졸업식장에 참석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남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눈에 담고 젖병을 쥐고 있는 우리의 아기와 눈을 맞추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눈물의 감정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남편과 나는 혼인신고를 올렸고 그 정도면 충분했다. 마침내 우리가 부부가 되었노라고 이 세상에 정식으로 선포하는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기가 있었고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직장을 그만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벌레 보는 듯한 눈초리와 짓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사표는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아이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루에 10,000원씩 받고 돌아가면서 돌봐주었고 나는 젖을 못 물려 퉁퉁 부른 젖을 사내 화장실 칸에 앉아 묵묵히 짜서 내버렸다. 남편도 나도 직장에 육아 그리고 늘어나는 집안일에 다크서클 면적이 넓어지고 있었지만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당신이었기에 지치고 힘들어도 아침이면 번쩍 눈을 뜨고 닥친 시간 속으로 몸을 내던졌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는 것만이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다. 남편은 그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 라고 하는 것만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다. 시간은 흘렀고 두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 대학생이 됐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실패하지 않았기에 불어난 자산 또한 충분했다. 심지어 나는 공중파 TV에도 소개될 만큼 미술계의 신데렐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작가의 현상에 대한 독특한 사유와 함께 선의 경계를 허물고 명암과 색채 그리고 유려한 빛의 흐름으로 사유를 풀어낸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다. 행복에 겨운 비명을 질러도 모자란 시간들이 나를 통과하고 있던 시기였다. 고마워. 먼저 말해줘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견뎌낼 수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모두 다 당신이 일군 거니까. 침묵. 미안하다. 마침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마자 남편은 준비해두었던 대본을 꺼내 읽듯이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처럼 아무런 격정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태 이걸 바라고 그랬던 거야?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갖고 들어와서 제발 나하고 이혼해줘 라고 내가 빌기를 바랬던 거냐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오면서 언성까지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미치겠어라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 화가 더 치솟았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고 딱이라도 여러 대 갈기고 싶었다. 그날 신촌에서 말이야, 당신을 처음 볼 때 알았어. 용암처럼 끓고 있는 뜨거운 열정 같은 거. 언제고 불만 붙으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팡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 삶에 대한 강력한 희망 같은. 왜인지는 몰라. 그냥 느껴졌어. 당신이 옆에 있어준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 나는 그때 정말로 살고 싶었어. 결국은 못 참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수가 적기는 하지만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았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남편이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동기 그리고 후배들 간 관계가 원만했고 업무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다만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으니까 지침 현상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번아웃 같은 거. 또는 남자들한테도 찾아오는 몹쓸 갱년기 증상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저런 말과 저런 말투는 익숙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공부만 하면서 살았어. 아주 어릴 적부터 쭉 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생각을 하기 싫어서 매달렸어. 공부 말이야.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벌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과 아이들한테 매달려 줄기차게 올라온 세월마저 그 끝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벌 받을게. 미안하다. 남편과의 이혼은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이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소멸됐다. 내내 미뤄두었던 남편과의 근사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나는 남편과 남남이 됐다. 박살낼 결혼사진이 없어 아쉽네 라는 말을 끝으로 나는 남편과 헤어졌다. 남편은 곧장 남쪽 지방에 있는 한 사찰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고 나는 미술계 좁은 골목길 사이로 퍼진 이혼 소식을 빌미로 찍고 까부는 입방아에 질려 제주도로 떠났다. 일종의 안식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빛나던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고 잿더미를 뒤집어 쓴 것처럼 찝찝한 나날들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바다 낚시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가끔은 선술집에서 술잔을 함께 기울여주던 돌싱 남과의 열애설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시간은 무료하게 바닷가를 서성였고 나는 무당의 말대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바람의 욕망에 나를 맡긴 채로 펄럭일 따름이었다. 그림에 대한 욕망마저 서서히 쓰러져 갈 무렵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무당벌레는 땅에서부터 식물을 타고 가장 높은 곳까지 끈질기게 기어오르며 먹이를 찾아 마침내 그 끝에 당도하면 망설이지 않고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고 해. 매 순간 치열하게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 또한 없는 게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해. 새롭게 도착한 땅에서는 꼭 근사한 웨딩드레스
점점점 입었으면 해. 석원.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